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정진한 스님들이 천막결사를 응원해준 모든 사부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제 불사 등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이 종단 일부 교구 본사에서 발생한 갈등과 혼란, 도박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순천 송광사 주지의 자공 스님이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의 허운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계종에 통일된 가사를 만들어 보급하는 가사원이 가사 제작 과정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불자 부부가 자신들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유산을 불교 독립대학인 동국대에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치료적 사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정진한 스님들이 동안거 석 달 동안 천막결사를 응원해준 모든 사부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등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월선언 결제 대중들의 정진력과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전례 없는 대중 무문관 수행결사가 무탈하게 회양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안거 천막결사를 회양한 위례 상월선언 대중들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1억 원을, 수자복지에 5천만 원을 각각 지정 기탁했습니다. 90일 동안 삭발도 하지 않은 채 정진했던 호산 스님과 진각 스님은 말끔한 모습으로 종단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고 또 무사히 무탈하게 모두 이렇게 해제를 해서 정말 부처님 가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행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고행을 떠올리게 하는 천막결사의 무탈한 회양을 높이 평가하고 얼굴이 크게 부어오른 호산 스님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얼굴이 붓고요. 저녁에는 장단지가 지금 부어가지고 아니 제가 바로 샤워만 했어야 되는데 찜질했다고. 그래 지금 부었다가 빠졌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총무부장 금곡 스님, 총도감 해일 스님, 대변인 일감 스님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절기상 소환 이후 눈 대신 사흘 동안 비가 내리는 등 예년보다 포근했던 겨울날씨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원행 스님이 결제 대중들의 정진력에 하늘도 감복한 것 같다고 하자 호산 스님은 결사를 응원해준 모든 사부대중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응원해 주시고 하는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아마 결사 대중 스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9분들이 다 그걸 사실 90일 동안 느끼고 함께 정진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뭐 100번 물어봐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천막 수행에 나섰던 진각 스님은 상월선언 결사가 종단의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어우러져 한국 불교가 새롭게 중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 결사가 앞으로 이렇게 종단적으로나 100만 원력 운동과 같이 어우러져서 불교가 새롭게 중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저희들은 고생한 것이. 이 밖에 결제 대중들과 외호 대중들은 수차례 선언을 찾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비를 아껴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에 동참한 위례 상월선언 결제 대중들은 향후 신도시 포교당 건립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종단 일부 교구 본사에서 발생한 갈등과 혼란, 도박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원행스님 명의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획실장 3회 스님은 조계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구본사에서 파승가적,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혹을 조사하고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 조계종의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종단 혼란을 조장하고 종단 집행부를 흔들려는 삿된 시도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며 반종단적 행위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헛된 망상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순천 송광사 주지의 자공 스님이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의 허운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과 상임이사,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자공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임에 성공한 제주 간음사 주지 허운 스님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고 두 스님 모두에게 교구와 종단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또 우리 특별자치죠. 제주에도 시민이 많이 되어 두 분 다 열심히 잘해주시고 종단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스님은 송광사는 삼보사찰로서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관음사는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로서 포교 거점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가한 스님이 장삼 위에 걸쳐 입는 가사는 불가에서 또 다른 예경의 대상으로 꼽히는데요. 조계종의 통일된 가사를 만들어 보급하는 가사원이 가사 제작 과정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재단사가 실크 원단을 거침없이 잘라나갑니다. 한쪽에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수 재단과 다림질 작업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된 괴색 가사입니다. 조계종의 삼보륜 문양이 새겨진 이 가사는 승납 40년 이상, 즉 25조가 들어간 최고 품계의 대종사 가사로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종단의 통일된 가사를 만드는 가사원이 제작 과정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게 몇 조냐면 이게 홀수로 항상 하거든요. 이게 지금 21조, 종사 스님 21조인데 이렇게 세면 21조예요. 가로로? 네. 가사는 출가한 스님이 장삼 위에 걸쳐 입는 법의입니다. 행자 교육을 마친 이들에게 처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바루와 가사입니다. 정식 스님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에겐 최고의 선물인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사를 앞에 놓고 예불도 할 수 있어 중요한 예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 중요성이나 그게 왜냐하면 불상이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저희가 이걸 이렇게 모시고 가지고 다니다가 놓을 때 예불을 할 때도 이 가사를 놓고 예불을 한 적이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사원이 1년 동안 제작하는 가사의 수는 1,500량 정도. 율장엔 가사에 관한 부처님의 일대기도 나와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올리는 최고의 공약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사 제작 전수 교육 등이 비구니회 차원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뜻있는 비구니 스님의 연구소까지는 아니라도 가사를 제작하는 그런 전통을 비구니 스님들이 이어갔으면 이것은 이제 승가의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에 자리한 가사원은 가사 나눔을 위한 홍보물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올해 가사 보급과 대중화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만나 남북 민간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행 스님과 김 장관은 어제 서울 종로의 한 사찰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의 사찰 복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원행 스님은 금강산 장안사와 유점사 발굴과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김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배석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강원도 상원사를 찾아 남북 간 문제가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국보유적 제96호로 등록된 금강산 장안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장안사 터 주변엔 북한 사찰 문화재가 다수 매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계사와 장안사, 표훈사와 더불어 금강산의 4대 사찰로 꼽히는 유점사는 금강산의 모든 사찰을 관장했던 우리의 교구본사격인 사찰이었지만 역시 한국전쟁 때 폭격을 받아 지금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실무총책인 사무총장에 승가학원 전 총무차장 도성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성스님에게 민추본 사무총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본부장 원택스님을 잘 모시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석이 된 승가학원 총무차장 자리엔 민추본 전 사무총장 덕림스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행스님은 이와 함께 총무원 기획국장에 전 홍보국장 용주스님을, 홍보국장에는 호합사 전 총무 상준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불자 부부가 자신들의 아파트와 상가 등 유산을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동국대 발전기금을 모은다는 BBS 불교방송의 TV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올해 8순의 전병천 씨와 부인 81살 김정숙 씨. 이들 부부가 8순을 기념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에 기부했습니다. 젊은 시절 소목장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노 부부는 어제 오후 동국대를 방문해 윤성희 총장에게 인천시 소재 아파트와 상가 1개를 사후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백발이 된 부인 김정숙 씨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챙겨보는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동국대가 발전기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부처님 덕을 많이 본 만큼 이제는 갚으며 살고 싶다는 뜻에 남편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하늘에서 1억을 떨어진다 해도 욕심은 자기 욕심 못 채니까 우리는 우리 생전에 있던 거 그냥 다 베풀고 가자고 그렇게 맨날 얘기는 했어도 이제 동국대학교 발생을 못했는데 그 텔레비 보고 나서 용기를 얻었지. 노 부부는 불자로서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스님들과 학생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순 부부의 보시행 배경에는 동국대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손자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국대는 노 부부의 아름다운 회항이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학교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 방송에서 많은 이러한 기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방송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불자들이 종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에 이렇게 많은 기부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금은 그때그때 사용 용도는 다른데 예를 들면 오늘처럼 장학 용도로 쓰여지고 노 부부는 평소 다니는 사찰 불사에도 동참하는 등 스님의 청빈한 삶의 가르침을 나눔을 통해 실천해 왔습니다. 영덕사가 우리 원찰인데 그 원찰이 있는 그 마을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저기 세종시 용문사라고 글로 합쳤어요. 좀 협소하고 그런데 거기 이제 대웅전도 다시 해야 되고 또 부처님 성도 다시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조금 시조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고 싶다. 8순을 맞아 평생 일군 재산을 기부한 노 부부의 자비보시행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빈종으로 왔으니까 갈 때는 빈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만 갈 것 같으면 다 가지고 가겠는데 가지고 못 가니까 아 나도 저거다 하면은 딴 사람도 보고 또 보여오겠구나 하고 시작한 거고 참 편안해요 마음이.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의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제58기 3.2.3인위계 수계교육이 오늘부터 23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당초 김천 직지사에서 열기로 했던 3.2.3인위계 수계교육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려해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교육원은 교육과정에서 행자들과 신도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3.2.3인위계 수계교육이 직지사가 아닌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치료적 사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도 자비로 포용했던 불교 정신과 맞닿아 있는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참혹 큽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병원. 환자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휠체어를 탄 채 5평 남짓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 현장. 법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 이 씨를 위해 병원 안에 간이 법정을 마련했고 재판부 역시 서울 서초동 법원이 아닌 병원을 직접 찾아 이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갈수록 치매 증상이 더 심해져 면회를 온 딸에게 엄마와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범행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자녀들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려 이 씨가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을 줄여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치료적 사법의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인 겁니다. 다만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치매 치료의 필요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참작을 했는데요. 이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치료적 사법을 모토로 해서 치매에 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치료 경과를 관찰해서 양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씨는 5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주거지 역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지닌다는 우리 헌법 가치와도 조화를 이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던 만큼 치료적 사법 개념의 보편화를 위해선 치료 법원을 포함한 여러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사 사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치료법원과 같은 제도가 정비돼서 치료적 사법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던 치료법원의 경우 제도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현재는 치매 전문병원 등 일반 치료시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두고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생존 당시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를 자비사상으로 이끌어 갱생의 삶을 살게 했던 사례와 맥이 닿아 있다는 반응입니다. 때문에 이번 치료적 사법 판결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생명 존중과 자비사상을 더욱 사회 전반에 실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천안 각원사가 각원사 저수지인 연화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방생법회에는 주지 대원 스님과 이영철 신도 회장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했고 대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방생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라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고 나쁜 액을 물리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원사는 방생법회에 앞서 동안거 결제기도와 정초 신중 7일기도, 영가천도 49일 지장기도를 회양했습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으로 불교계 큰 스승인 불심 도문 스님이 새해에도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인 스승 용성 스님의 유훈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수로 구순을 바라보지만
불자들에게 불법을 알기 쉽게 전하고 용성조사의 유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스님의 전법 포교 여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수행 포교도량 신복사에 불자와 신도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신복사는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 용성 스님의 유언을 받들어 불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경전발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법 도량입니다. 용성 스님의 손상자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위원 불심 도문 스님이 신복사를 찾아 용성 스님의 유훈 계승을 위해 힘쓰다 입적한 수진 스님의 49제 법문을 설했습니다. 비단의 꽃무늬를 놓아 비단을 만들듯이 49제 천도를 받을 때에 설법법사로부터 서방정도 극락세계 구품연화대 상품 상생하면은 이거. 이 자리에서 도문 스님은 신복사 주지 무진 스님과 같은 길을 걸었던 도반이자 동생인 수진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도문 스님은 특히 화엄경의 진수를 담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손수 번역한 책을 발간하고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이 책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용성 스님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한글 화엄경을 현대의 언어로 알기 쉽게 다듬은 것입니다. 용성 조사님의 그 본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갑진년 서기 2024년 음력 5월 8일에 이렇게 내놓도록 원고를 정리를 하는데, 도문 스님의 전법 여정은 경기도 안성에서 충북 옥천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옥천 시내 주택가에 자리한 80선원 옥천불교대학 개원법회의 증명법사로 초청돼 감로수 같은 법문을 불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 큰 스님들이 누구냐? 광명등이다. 오늘 법회에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광명등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위대한 광명등이 되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도문 스님은 스승인 용성 스님의 유언에 따라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예불문을 만들고 경전을 보급하는 등 불교 대중화와 전법 실천에 앞장서는 등 수행자로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세수 86의 고령에도 전법을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불심 도문 스님.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진정한 전법 보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태종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첫 수계법회가 경남 거제의 장흥사 금강유치원에서 열렸습니다. 사찰과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장흥사 대불보전에 금강유치원 졸업을 앞둔 20명의 어린이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헌양과 헌화를 하고 선생님의 선창에 맞춰 삼보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에 기이하며 스님들께 기이하여 삼보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참회 진언과 연비를 마친 어린이들은 스님이 설하는 오계에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스님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계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존중하라. 이것이 불자들의 계법이니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예, 잘 지키겠습니다. 수계증을 전달하고 법명이 적힌 패차를 걸어주며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자를 준비하고 법회의 진행도 간소화해 지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과 사찰 합창단, 유치원 동생들의 응원 속에 원만하게 법회를 향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보고 배운 것을 평생 의지하시고 어디 가더라도 나는 부처님께 수계를 받았고 부처님의 착한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법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스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수계법회는 천태종 종단 내 16개 유치원 가운데 처음입니다.
불교의 미래가 인재불사, 특히 어린이 포교에 있다는 도홍스님과 천태종 종단의 결정에 따라 이번 법회가 마련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제주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제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제주도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행사 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까지 50건의 행사가 취소되고 36건이 연기됐으며 1건이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충격과 전망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좌담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도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요즘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돼 늘어만 가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한숨이 어서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